안녕하세요. KB증권 윤유림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의 8월 하우스뷰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뷰 소개해 주실 분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투자전략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제 코로나가 4단계 격상함에 따라서 오늘 방송은 마스크를 쓰고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오늘 증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증시를 보면은 지수는 그래도 계속 고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언론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떤가요?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가 있었다면 네. 3분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2분기 기업 실적 고점 우려, 중국 규제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증시의 불안 심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차장님, 그 2분기에 우려였던 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는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난 3월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서 이미 그러한 우려가 선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델타 변이 확산, 경기 회복세 둔화 등 최근 나타난 불확실성으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최근의 이 불확실성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앞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확산이 지속되고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높은 전파력에 비해 네. 치사율은 낮다는 점과 작년과 같은 전면적 봉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증시에 대한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확산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행도 좀 갈 수 있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불확실성 이슈를 좀 말씀을 해 주실 건데 네. 다음 거는 이제 기업 실적에 관련된 그런 이슈네요. 네. 아무래도 이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이게 잘 나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불확실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2분기 기업 실적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2분기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면서 나타났던 기저효과와 각종 부양책 및 보복 소비 등의 효과로 대부분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러한 호실적이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델타 변이 확산이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기업 실적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적의 절대적인 성장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실적이 좋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실적의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네.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가 이제 중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죠. 네.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국 정부가 반독점, 데이터 보안,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인터넷 플랫폼 전자상거래, 사교육 업체에 대한 고강도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업종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규제라는 점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매물 출회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이후 중국 정부가 불안 심리 확대에 대한 안정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일부 진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홍콩 증시는 규제 관련 업종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본토 증시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규제 리스크는 중국 내부 이슈로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의 원인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요, 차장님, 이런 불확실성들로 인해서 하우스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그런 국가가 있을까요? 우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네. 경제활동 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는 신흥국의 장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 기준에서 4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고요. 네. 앞서 설명드린 중국은 규제 우려로 단기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매력도가 4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하향되었습니다. 하우스뷰의 주요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거에 대해서도 차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자산 배분 측면에서 신흥국보다 선진국 중심의 투자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은 접종률이 낮은 신흥국의 경제 지표 개선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장기금리가 미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 선반영과 최근 경기 고점 논란 등으로 하향 안정화되었다는 점과 이익 개선세의 둔화로 성장 기업을 찾기 힘든 성장의 희소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그리고 성장 업종 요걸 네. 조금 중심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8월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죠. 잭슨홀 미팅이 8월 2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년 회의를 미국 잭슨홀에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번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 계획이나 시기가 발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8월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벤트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그리고 8월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WM 투자 전략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